네. 제가 오늘 가져온 논문은 이제 이크라 2025년에 제출된 이제 VLM C 로봇 2 휴먼 데모 비디오 2 로봇 액션 플랜 바이어 비전 랭귀지 모델입니다. 뉴욕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순서는 이제 인트로덕션, 메소드, 실험, 이제 결론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릴레이티드 워크는 인트로덕션 안으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먼저 저자 소개인데요. 이제 베이첸 왕씨로 이제 상하이 교통대에서 학사 과정을 밟으시고 뉴욕 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 1년차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에 3편의 논문을 냈었고 그 논문들이 이제 특징이 보통 이제 LLM 모듈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로봇 액션을 이제 계획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이 이제 다양한 이제 명령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랭귀지를 준다던가 어떤 식으로 결과 이미지를 줄 수가 있고 비디오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자분들은 이제 비디오를 주는 경우가 좀 유리한 태스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제 책상을 정리해줘라는 좀 약간 롱 호라이즌 태스크라던가 약간 여러 개의 서브 태스크로 나눌 수 있는 태스크, 이제 뭐 전에 했던 액션이 이제 다음 액션에도 영향을 주는 이제 시간적, 공간적 의존성이 있는 태스크의 경우에서는 비디오를 제공해 주는 게 좀 더 이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저자분들은 이제 비디오를 인풋으로 사용해 가지고 로봇의 액션을 이제 계획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비디오를 인풋으로 줄 때 VLM을 사용을 하자.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LLM 모듈은 이제 체인 오브 소스트라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좀 많은 연구가 진행을 했는데 이는 이제 좀 복잡한 문제를 이제 추론을 하도록 프롬프트를 제공해 주는 연구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에 다음과 같이 예시를 주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답을 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추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답이 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대로 프롬프팅을 이제 추론 과정을 넣어가지고 정답을 예측해라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질문을 주었을 때 제대로 추론을 하고 이에 맞는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LLM이 좀 많이 연구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LLM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추론 능력을 좀 뛰어난 추론 능력과 이제 일반화 능력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로봇 쪽에서도 많은 연구가 지속되었습니다. 그 해당 연구로는 이제 뭐 태스크 플래닝, 코드 제너레이션, 시뮬레이션 생성 같은 연구 부분에 사용이 됐고 대표적으로 이제 태스크 플래닝 연구인 이제 피봇 연구에서는 이제 방향을 숫자로 지정해 준 다음에 이걸 VLM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액션을 해라 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이제 코드에스 폴리시 연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그 빈 접시에다가 이제 블럭을 쌓아라 라고 LLM에 이제 주게 되면은 LLM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코드를 생성해서 로봇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저자들은 이제 추론 능력하고 이제 일반화 능력이 좋은 이제 VLM을 사용해 가지고 비디오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로봇이 어떤 액션을 할지 이제 계획하고 수행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획된 로봇 액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코드에스 폴리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코드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 실행하도록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비디오는 이제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이제 그 VLM 모델에다가 넣어가지고 계획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프레임이 길어질수록 되게 VLM은 한계점을 가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오브젝트랑 이 오브젝트를 헷갈려 하거나 잘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제 비디오에서 가지고 있는 이점인 이제 시간 순서나 이제 공간적 관계 같은 거를 VLM이 프레임이 길어질수록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저자들은 이제 키프레임 셀렉션하고 이제 비주얼 퍼셉션이라는 모드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모든 프레임을 넣는 게 아니라 중요한 프레임만 넣고 그 다음에 이거 유사한 객체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VLM의 한계점을
위해서 비주얼 퍼셉션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먼저 구별을 해주자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두 모듈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으로는 키프레임 셀렉션, 비주얼 퍼셉션, VLM 리즈닝 이렇게 세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비디오가 들어올 경우에 이 중에서 중요한 프레임을 판별해 가지고 고릅니다. 이 판별한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사진 이미지에다가 아이디랑 이제 마스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VLM으로 전달을 해준 다음에 이제 리즈닝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VLM을 통해서 로봇이 어떤 액션을 해야 된다 라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이 계획한 것을 가지고 이제 로봇이 수행할 수 있도록 코드의 스플릿을 통해서 코드를 만들어준 후 로봇이 실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세 모듈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키프레임 셀렉션 모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비디오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 100개의 프레임이 들어왔다면은 중요한 프레임인 20개의 프레임을 뽑아주는 모듈입니다. 일단 저자분들은 이제 오브젝트 이제 픽앤플레이스 태스크에서 이제 오브젝트를 잡거나 이제 놓을 때 손의 속도가 좀 느려지기 때문에 이 느려진 프레임을 키프레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의 각 프레임을 이제 미디어 파이프를 통해서 손의 위치를 추정을 하고요. 이 손의 위치를 통해서 그 손의 속도를 이제 플라팅합니다. 이 플라팅을 하면 이제 손의 속도가 어느 부분에서 느려진다라는 게 판단이 가능하고 이 느려진 부분에 대해서 키프레임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 키프레임이 20개가 뽑혔다 하면 이 키프레임에 대해서만 이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그러고 이제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이제 이 이미지에 어떤 게 있냐라고 이제 VLM을 통해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VLM이 이제 이건 나무 블럭이다 라는 나무 블럭이 있다 라고 뱉어준다면 이 나무 블럭에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서 나무 블럭이라는 걸 주고 그라운딩 디노를 통해서 바운딩 박스를 해줍니다. 그럼 바운딩 박스를 해주면 이제 나무 블럭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바운딩 박스 된 거를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 한 거를 이제 나머지 뽑은 키 프레임에 대해서 이 전체 키 프레임을 이제 샘2를 통해서 비디오 트래킹을 하게 됩니다. 이 샘2로 이제 이 오브젝트가 어떤 경로로 이동하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그 오브젝트의 마스킹과 아이디를 추가해주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샘2를 통해서 이제 아이디랑 마스킹을 한 후에 이거를 이제 그 VLM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최대한 오브젝트를 좀 보이게 하도록 마스크 엣지 부분을 사용했고요. 여기서 아이디를 이제 그 이미지에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 추가된 이제 키프레임에 그 비주얼 퍼셉션 과정을 거친 프레임을 VLM으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VLM으로 넣게 되면은 이 이미지를 보고 VLM이 이제 사용자와 유저랑 이제 대화를 진행하게 되면서 플랜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체인 오브 솥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 이미지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뭐 ID 0번, ID 1번 뭐 나무 블럭들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 이 이제 뭐 손에 뭘 쥐고 있느냐 하면 뭐 안 짚고 있다. 그러면 이걸 뭐 어느 걸 픽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이제 ID 1번을 픽하면 됩니다. 라는 거를 추론 과정을 통해서 거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랜을 쭉 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메소드 설명이었고요. 이제 실험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이제 만든 데이터셋인 이제 총 태스크를 3가지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이 3가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야채를 뭐 정리하는 태스크, 그다음에 옷을 정리하는 태스크, 나무 블럭을 쌓는 태스크가 있고 각 태스크는 이제 40개의 비디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이제 그 VLM 모델들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았고 이제 라바, VILA, 제미나이 1.5 프로, GPT-4o. GPT-4o는 이제 비디오가 안 들어가가지고 처음 이니셜 프레임과 이제 마지막 프레임을 인풋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체 제시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예측된 스텝 플랜과 이제 GT 스텝 플랜이 정확히 일치하는지에 대해 판단을 하고 이게 정확히 일치하면 1,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프레임을 봤을 때 영상하고 같은지에 대해서 1과 0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측한 스텝 플랜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맞췄는지에 대한 비율을 스텝 석세스 레이트인 SSR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좀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영상에서 이제 1번 블록을 0번 블록 옆에 놓고 그 다음에 3번 블록을 0번 블록 위에 놓고 2번 블록을 1번 블록 여기에 놓는다 라는 영상이 주어지게 되면은 GT 스텝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스텝 플랜을 예측하는데요. 예측한 플랜에서 이제 1번 블록을 0번 블록 옆에 놓는다. 이 부분은 잘 플랜을 했고, 그 다음에 2번 블록을 잡고 0번 블록 위에 놓는다. 3번 블록을 잡고 1번 블록 위에 놓는다. 라고 이제 잘못된 플랜을 예측하게 되면은 이제 TSR은 이제 예측된 스텝 플랜과 이제 GT 스텝 플랜이 영상하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0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FSR, Final State Success Rate는 이제 마지막 그 2번을 0번에 놓던가 3번을 1번에 놓던가 결과는 같기 때문에 1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SSR은 이 전체 세 가지 스텝 중에서 첫 번째 것만 맞췄기 때문에 0.3 값을 가집니다. 이 평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험 결과인데요. 이제 VLM 모듈을 통해 가지고 실험을 진행했고, 이제 GPT는 좀 유일하게 이니셜 프레임과 파이널 마지막 프레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C2 여기서 제시한 방법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이 배치 테이블 오르게니제이션과 이제 옷 정리 태스크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든 블럭 스태킹보다 좀 더 높은 결과를 가져갔는데, 여기서 이제 우든 블럭 스태킹이 이제 객체가 서로가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낮게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볼 부분은 이 GPT-4.5에서 되게 FSR 수치가 되게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GPT-4.5가 되게 상대적으로 좀 높은 추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시한 이제 두 개의 모듈에 대해서 에블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키프레임을 20개의 키프레임을 뽑는다 하면 기존의 손 속도를 가지고 이제 20개를 뽑았는데, 이걸 이제 유니폼하게 뽑았을 때입니다. 유니폼하게 뽑으면은 확실히 성능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 GPT-4.5도 이제 그 처음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을 넣을 경우에 성능이 좋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니폼하게 뽑으면서 이게 좀 포함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주얼 프롬프팅, 이제 샘과 이제 그라운딩 기능으로 이미지에 좀 추가적인 정보를 넣는 과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성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SSR은 높은데 이제 TSR, FSR이 0인 것을 보면은 정확한 스텝을 예측하기보다는 딱 중간까지는 잘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약간 성능이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 로봇 실험인데요. 이제 그 사람 데모 영상을 이제 보여주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실제 로봇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러고 이제 결론인데요.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비디오를 잘 못 넣었기 때문에 VLM에서 잘 판단을 못한 것을 이제 그 비디오에 대해서 템포럴 언더스탠딩과 이제 스파셜 릴레이션십 리즈닝을 이제 좀 크게 향상시키는 이제 C2를 소개를 했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픽앤플레이스 태스크에서 이제 롱 호라이즌 태스크에서 이제 소타 성능을 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말한 한계점으로는 이제 픽앤플레이스 액션으로 이제 그 태스크를 좀 제한을 해가지고 실험을 진행한 부분이 좀 한계점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그 기존에 태스크를 진행하면서 이제 스파셜한 그 구체적인 좌표로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느 블럭 옆에 놓고 어느 블럭 위에 놓고를 이제 상대적인 포지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